서울 강서구.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곳에 문을 닫은 학교가 있습니다. 아, 여기 원래 학교 아닌가요? 학교는 폐교됐어요. 아, 그래요? 언제? 오래됐어요. 얼마나, 몇 년 됐나요? 지금 3년째 되죠. 왜 폐교됐어요? 이 사람이 학생 없어서? 수가 없어가지고요.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데도 예. 학교가. 폐교됐다는 학교와 불과 10여 분 거리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이 학교도 폐교 조치를 당했습니다. 선생님, 여기 혹시 이거 학교 없어진 건가요? 없어진 지 1년 넘었어요. 왜요? 여기 써있잖아, 저기 폐교되지 않는. 근데 왜 없어진 거예요? 합쳤어요, 저기로. 학생이 없어서요? 학생 없어요. 전문가들은 저출산 가속화가 국가와 다음 세대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한 학급 안에서도 학생 수가 분명히 뭐 이게 30명 되지 않는, 뭐 10명 되지 않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이 학교 자체가 붕괴되는 문제가 생겨요. 인구가 아주 급속도로 줄어들면서 결국은 이제 어느 한 민족이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위기 중의 위기라고 봅니다. 출산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은 출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시당초 그냥 안 태어나는 게 그게 제일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시작 안 하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에 결혼 전부터 출산에 마음을 닫았다는 박 씨. 지금의 아내에게도 결혼 전부터 분명한 의사를 전했습니다. 저는 일단 모든 걸 합의를 하고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수술로 묶었습니다.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후회를 해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없습니다.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 씨. 김 씨에게 출산은 어떻게 다가올까? 그러니까 이제 출산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대학 교수이자 임산부인 김수현 씨.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성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주변에서도 뭐 아이를 갖고 싶지만 결국에는 경제적인 부담감 그리고 그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곳을 지원하려면은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주지 않으면은 뭐 둘째, 셋째까지 기대하기 힘들 거라는 게 보통 저희 30대, 40대 여성들의 많은 생각들입니다. 저출산 현상은 새로운 정부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CTS가 각 대선 후보 캠프에 보낸 정책 질의서입니다. 각 캠프는 답변서에서 저출산 문제를 어떤 사안보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2006년부터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본격적으로 나선 대한민국. 200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저출산에 투자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저출산 예산은 어디에 쓰이고 있는 걸까? 정부가 5년 단위로 발행하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 계획. 저출산 분야의 부처별 주요 시행 계획입니다. 교육부 예산 항목에 고교 무상교육과 교육급여 대폭 인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도 저출산 분야의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언뜻 봐도 저출산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어 보이는 예산이 각 부처에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정책들은 출산에 도움을 주고 있을까?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형법에 규정된 지 66년 만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종교계와 사회단체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우선해 내린 낙태죄 헌법 불합치. 하지만 이미 낙태 합법화의 길을 걸은 미국에서는 낙태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사라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인터넷 기록물 저장 도구인 한 단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낙태로 4,260만 명의 태아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사망 원인 단연 1위의 수치로 두 번째로 높은 전염병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지난해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 법안.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 금지를 담은 법안은 사실상의 동성애 합법화 법이라고 불립니다. 21대 국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한 해
3개의 평등법을 내놨습니다. 이 법안들은 차별금지법과 마찬가지로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외치면서도 출산을 할 수 없는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 정부의 이 저출산의 원인 파악이나 어떤 진단이 저는 좀 잘못돼 있다고 봅니다. 남녀의 특성과 그 생리적인 차이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왜곡하면서 저출산의 어떤 진단 자체가 출산이 많아질 거라는 이제 잘못된 그런 진단과 처방이 있는 거죠.